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내와 사드 미사일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처가댁에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성장과 평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김혜경 씨 부친의 고향이 충북 충주입니다. 김혜경 씨는 고향이 서울이고요. 자, 충청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바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앞서 방문했던 부산과 대구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신천지의 그 방역 방해를 방치할 때 저 이재명은 신천지 명부 조사하고 신천지 시설 폐쇄하고 신천지 교주의 진단 검사를 제가 강제했습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이제 대선까지 21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무속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지금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무속 신앙이라든가 무속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이겠죠? 글쎄 이제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볼 것인가? 네. 그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인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속 어떤 뭐 굿과의 뭐 무속과의 연관성, 그리고 신천지와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선 과정에 뭐 신천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혹시 압수수색을 뭐 안 한 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거티브하고 좀 성격이 다르고요. 특히 아하. 이제 신천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그 당시 기억해 보면 굉장히 온 국민들이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이재명 그 후보는 그 경기도 지사로서 신속하게 또 과천에 있는 본부를 압수수색을 하고 명단도 확보하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묻고 강조하는 거는 결국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어떤 지도자 역량을 또 묻는 거기도 합니다. 법적 논리로만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위기 대응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문제들을 정말 명쾌하게 대응했는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무속 같은 경우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무속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뒷부분에서도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신천지 관련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2020년 2월 28일에 추미애 장관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일에 김강립 당시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이 네. 방역을 이유로 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네. 검찰은 그 방역 당국의 의견에 따라서 압수수색할 경우에 신천지 신자들이 숨어들기 때문에 네. 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신천지를 봐주기로 했다면 왜 교주를 그 다음에 구속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서명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